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품 주식TV, 오늘은 동아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아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전액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동아기업이 전액을 통하여 성장과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부합되는 기업으로 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동아기업은요, 현재 우리가 다양한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전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전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사업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소재 사용량 중에 우리가 이제 4대 요소 우리가 항상 배웠죠. 첫 번째 양극재, 두 번째 음극재, 세 번째 전해액, 네 번째 분리막. 그 중에서 전해액은 약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양극재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액은요, 이온이 양이온에서 음이온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액이라고 하면 딱 전해액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또 전해액도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해질염, 첨가제, 유기용매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해질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염은 전해액 원가 비중의 한 40% 정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액상에서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므로요, 높은 이온 전도도와 그 다음에 화학적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해질은 6불화 인산 리튬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관련 업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첨보라든지 후성 이런 종목들이 전해질염 관련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첨보나 후성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소모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좀 두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가제입니다. 첨가제는 전해액의 원가 비중이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제의 수명이라든지 안정성 등을 위해서 소량 이렇게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국내 관련 업체로는 똑같습니다. 첨보 있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스와 스카이엠 등이 있습니다. 자, 첨가제 같은 경우도 원가 비중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기용매입니다.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전해액 원가 비중의 한 30% 정도로 차지하게 되고요. 염을 용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액체로 염의 용해와 리튬이온의 이동을 위한 낮은 점도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전해액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전해액과 관련된 3대 기업이 있습니다. 동아기업, 엠캠, 솔브렘 등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동아기업입니다. 자, 이제 동아기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기업은 소재 부문, 화학사업, 하우징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소재 부문은요, 이제 보드, 우리 MD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급하고 있으면서 화학사업 부문에서는 이제 태고, 전해액 등 전자재료, 그리고 하우징 산업 부문에서는 건장, 이제 마루 등에 대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4기 정도의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재 산업이 4,300억, 화학소를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1,600억, 그리고 하우징 사업이 960억 정도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아직 한 분기가 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재 부문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부문 같은 경우는요, 건축재용 이제 MDF,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게 그 사무실 벽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PB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기업이 이제 새로운 성장판으로 하노이의 MDF 생산기지 준공을 통하여 북부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서 MDF는 9년째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MDF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어떠한 성장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F를 좀 설명드리면은 나무를 목섬유로 분해한 뒤 접착제를 도포해 가지고요. 보드 형태로 압착해서 만든 제품이 MDF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화학 부문입니다. 이제 전해액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해액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아기업, 그다음에 엔캠, 솔브레인 이런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동아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면
2019년 8월에 2차 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파나이스텍을 이제 지분을 한 89.63%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 기업은 연구 개발은 차세대 고용량 전해액 개발, 차세대 고전압용 전해액 개발, 그다음에 차세대 MCM용 전해액 개발, 원통형 2차 전지 전해액 개발, 에너지 저장 ESS라고 부르죠. 신규 전해액 개발, 첨가제 관련해서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전해액 쪽에서 연구 개발을 동아 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요. 동아일렉이 미국 증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자, 올해 말 기준으로 현재 5.3만 톤의 전해액 생산 능력이 25년도에는 13.6만 톤으로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점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기존 고객이 삼성 SDI와 SK온이라는 부분도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학 부분의 성장 그리고 소재 부분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이 잘 어우러지면서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우징 사업 부분입니다. 하우징 산업 부분은 이제 건축 장식과 강화된 강화마루, 디자인월, 원목마루 등의 제품과 마루 시공 등의 공사 수입 등이 있습니다. 국내 유통 강화마루 중 유일하게 장식층의 동조 엠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제품 차별화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없이 시공 가능하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활용 가능한 그 친환경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유해물질 방출을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아기업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소재 사업 그리고 하우징 사업을 통해서 오랜 업력과 브랜드 네이밍 그다음에 캐시카우 역할을 가지면서 자, 전해액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회사의 성장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해액 설명과 그다음에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동아기업이라는 설명, 명품 주식으로서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언제나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